스승님, 제가 본사방을 읽다가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보았습니다. 배 위에서 그는 짐을 싼 자루에 발을 올려놓고 쉬었다. 배에서 내렸을 때 붓기와 통증이 줄어 있었다. 아니, 그냥 짐자루에 발을 올렸을 뿐인데 증상이 나아졌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스승님. 그 자루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옛 의가들이 왜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오늘 우리는 그 자루 속에 담겨 있던 모과를 통해 우리 몸을 이해하던 하나의 오래된 틀을 들여다볼 것이다. 네, 스승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행객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기록을 보니 송나라 때 구원중이라는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각기라는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힘줄은 뻣뻣해지고 다리는 퉁퉁 부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도 포기하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그랬지. 그런데 말이다. 바로 그 돌아오는 뱃길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잖니. 그냥 무심코 발을 쳐 올려둔 그 화물 자루 덕분에 붓기랑 통증이 스르르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게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안중이 너무 신기해서 뱃사공에게 그 자루의 비밀을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야생 모과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게지. 이야기에 따르면 집에 돌아온 고환중은 그 뒤로도 매일같이 모과자루에 발을 올려두었고 얼마 안 가 병이 나았다고 전해진단다. 아, 모과였군요.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도대체 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옛 의원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떤 이치로 설명했는지요? 허허, 이제야 이야기의 핵심에 다다랐구나. 그 답은 말이다. 약재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 바로 맛과 온도라는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단다. 옛 의서들을 보면 모과의 성질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놨어. 맛은 시다, 즉 산하고, 기운은 따뜻하다, 즉 온하다. 옛사람들은 모든 이치가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된다고 본 게야. 자, 이걸 보거라. 먼저 신맛은 우리 몸의 간 기운과 통한다고 보았다. 안으로 기운을 끌어당기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뻣뻣하게 굳은 힘줄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준다고 이해한 것이지. 그리고 따뜻한 기운은 또 비위 쪽으로 들어가서 몸 안에 정체된 그 차갑고 불필요한 물기, 우리가 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리고 흩어준다고 본 것이란다. 아, 그렇군요. 그럼 모과의 신맛은 겉으로 드러난 뻣뻣한 힘줄이라는 증상을 다스리고 그 따뜻한 기운은 병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습기를 말려주는 것이로군요. 야, 겉과 속을 동시에 살피는 그런 이치군요. 바로 그거다. 아주 정확히 짚었어. 그런데 네가 말한 그 습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 자, 상상해보거라. 저수지 근처에 아주 낮고 축축한 곳에 사는 어부가 하나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일했고 식사로는 생선처럼 성질이 차고 좀 끈적한 음식들을 즐겨 먹었지. 옛 의가들은 바로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차고 축축한 기운과 안에서 만들어진 차고 축축한 기운이 만나 몸 안에 습기가 쌓인다고 본 거야. 이건 마치 눅눅한 방구석에 스멀스멀 이끼가 끼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그 어부에겐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처음에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더니 결국엔 다리가 붓고 쑤시기 시작했지. 어떠냐? 앞서 봤던 그 선비, 고환중의 증상과 그 뿌리가 같아 보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한습, 그러니까 차가운 습기가 몸에 뭉쳐서 나타나는 병의 한 모습인 게야.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약이 어떤 병에 좋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뭘 먹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병의 원인이 된다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눈이 바로 이 습기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던 거네요. 그래, 바로 그거다.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쩌면 더 깊은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자꾸나.
내가 그 어부에게 이제 물에 들어가는 일을 좀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더니 그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물었지. 그것이 정말 필요 때문이요? 아니면 그대의 욕망을 핑계 삼는 것이요? 사실 말이다. 그는 아들들이 주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신선한 생선 맛을 즐기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게지. 필요와 욕망이라 병의 치료가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이었군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남겼단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얼마 없는데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게지. 뭐가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선택이라는 문제까지 닿았구나. 이처럼 옛 의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기 이전에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이해하려 했던 하나의 큰 틀이었단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래된 지혜의 틀이 오늘을 사는 너에게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의 시작이 아니겠느냐?